하늘, 그리고 싱그러운 녹색의 언덕. 화면을 보는 순간 그리움이 왈칵 다가옵니다. 디지털 세계가 전해주는 향수. 우리가 바라보는 모니터 속 세상에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과거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움직여 새로운 계정을 생성합니다. 마구. 이들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사는 단란한 가족입니다. 데이비드 킴과 그의 아내인 팸, 딸 마고의 즐거운 일상은 컴퓨터 동영상으로 펼쳐집니다. 함께 즐겁게 영상을 만들고 처음으로 마고가 컴퓨터를 하고 엄마와 마고가 함께 피아노를 치는 영상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몽타주 기법은 영화의 컨셉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죠. 마고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한 과거,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마고의 성장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드러내는 이 몽타주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며 윈도우 버전이 올라가고 홈 비디오를 찍는 매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 사람의 계정의 변화, 시간의 흐름,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유튜브의 등장, 가족의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처음 암에 걸렸을 때 남편을 뛰어넘는 체력으로 힘차게 운동하던 아내가 암이 재발했을 때는 쇠약해져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모습은 가슴을 무너지게 만드는 연출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데이비드가 라며 너스레를 떨었건만 엄마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가 계속 미뤄지다 결국 삭제되고 영화는 그렇게 컴퓨터 화면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약간의 머뭇거림으로 망설임과 감정을 모조리 표현하는 이 작품. 아마 이 영화의 도입부는 근 10년 이내에 나온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다운 도입이었을 겁니다. 이 오프닝만 봐도 아내를 잃은 남편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과 딸이 견뎌야 할 슬픔과 외로움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몽타주에 기술의 흐름을 넣은 것도 깔끔합니다. 세세하게 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장비의 진보를 신경 써서 배치한 것도 놓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공 데이빗 킴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딸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죠. 딸 마고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하고 마고는 스터디 그룹에서 밤을 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 피터와 통화하며 죽은 아내 파멜라의 레시피를 알려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프닝에서 설명한 것이 기술적 진보와 영화 진행을 철저하게 새로운 형식으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면 이어지는 영상 시퀀스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 시대의 기술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파멜라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까지 말이죠. 마고는 실종됩니다. 그리고 실종을 알아내는 방식에서 이 영화가 왜 재미있는지, 왜 꼼꼼한지 알 수 있죠. 데이빗이 마고의 실종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는지 그 과정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문자에 답장이 없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되니까 화를 내다가 피터와 상담 중에 아이폰에 찍어놓은 사진 속 노트북을 보고 마고가 학교에도 안 나왔다는 걸 알고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고의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장면 역시 아주 인상적입니다. 데이빗은 마고의 친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고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급한 때에 마고 친구들 번호를 하나도 모른다는 참담한 현실에 자책하는 데이빗의 표정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아내 파멜라는 생전에 남긴 메모에 마고의 친구들에 대한 모든 정보와 전화번호를 자세하게 적어두었죠. 이후 데이빗이 마고의 페이스북 계정을 알아내기 위해 비밀번호 재설정을 클릭하고 지메일로 전달된 이메일을 알아내기 위해 구글 비밀번호 재설정을 재차 설정하며 마고의 계정 비밀번호를 하나씩 알아내는 장면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온라인 생활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오프라인의 인간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사진, 액자, 물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디지털로 저장된 메모와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보다 문자로, 이메일로, 트위터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따봉을 받는 것이 직접 듣는 칭찬보다 간절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데이빗이 마고의 친구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통화하며 마고를 알아가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 마고의 실종이 공식화되고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형사가 전화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데이빗은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형사의 이름을 구글에 쳐서 사진과 동영상, 경력과 이슈를 알아내고 관련 기사들을 쓱 훑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IT 회사 다니는 회사원의 삶의 방식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검색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에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계속된 마고 찾기입니다. 마고가 데이빗에게 숨기고 있었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자신이 마고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아가며 오열하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데이빗의 모습은 그 자체로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마고는 사실 많이 외롭고 울적한 아이였습니다. 사실은 데이빗에게 어머니 파멜라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이 보여서 말을 꺼내지 못한 착한 아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우울함이 결국 마고를 아프게 만든 것이죠. 데이빗 모르게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고 레슨비를 자기 마음대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겉돌며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늘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고민을 상담하고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는 상태. 데이빗을 도와주는 형사 로즈메리 빅은 수사 도중 범인을 잡습니다. 석연치 않은 전개입니다. 로즈메리가 범인을 검거했다고 전화가 오는 장면이 데이빗이 피터를 오해해서 둘이 다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범인이 나오는데 이 범인이란 녀석은 자기가 마고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는 자살해버렸습니다. 즉 증거라고는 범인이 남긴 자백밖에 없는 상황인데 로즈메리는 사건을 종결하고 마고의 장례식이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단 며칠 만에 범인을 잡았고 곧바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죠. 데이빗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후 데이빗의 추리가 이어지며 마고의 비밀이 드러나고 진실로 다가가는 과정은 두 가지의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텀블러와 유캐스트 등의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외로움을 이기려 한 마고의 모습.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는 한 청소년의 평범한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마고에게 접근한 범인. 그 범인이 사용한 이미지를 구글링을 통해 알아내고 진실에 접근하는 데이빗의 장면도 좋았습니다. 사건을 꾸민 것은 로즈마리였고 마고는 기적적으로 구출됩니다. 생각해보면 로즈마리가 아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저지른 이 범죄는 아주 끔찍하고 또 바보 같은 범죄입니다. 아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가짜 범죄자를 만들고 또 마고를 절벽에 버려둔다는 선택까지 모든 것이 끔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데이빗은 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진실에 다가가는 사랑의 좋은 면을 보여준 반면 로즈마리는 아들을 향한 비틀린 사랑,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의 각본이 느슨하면서도 완성도를 지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시 차간티 감독의 연출도 아시아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나 각본에서도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장점은 역시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의 이야기 전개를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에도 감성이 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화 서치만큼 좋은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래된 XP 화면을 보는 순간에 나오는 탄성, 그게 우리가 가진 디지털에 남겨놓은 그리움의 단서거든요. 오래된 컴퓨터를 다시 켰을 때, 20년 전에 하던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을 때, 서비스 중지된 오래전 SNS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발달된 SNS가 영화에서처럼 실종자 찾기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SNS에 쏟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인터넷 세상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활동 무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친인척에만 국한된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삶과 또 다른 나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죠. 이제 디지털은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세계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 6월은 정보문화의 달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보문화의 달,
SNS를 방문하시면 정보 문화와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 서치는 영화 예술의 발전이 디지털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문화의 달,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함께하는 세상을 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